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챔 콜콜콜의 이민 멘토입니다. 오늘 시장 계속해서 좋은 분위기로 흘러가다가 오늘 역시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시장 자체가 살짝 눌려주고 있는데요. 코스피 기준에서는 2,900포인트를 넘어섰다가 2,800포인트 후반선까지 좀 밀리는 영향이 나타나고 있고, 역시나 가벼운 종목들이 많이 포진돼 있는 코스닥은 코스피보다는 한참은 더 밀려가는 그런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희 장중에 한 9시 반쯤에 중동 쪽에서 이스라엘이 이란을 포격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런 이슈,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시장 자체는 조금 더 눌려줄 수 있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시장을 좀 비교를 해드리자면요. 코스피는 좀 음봉으로 좀 두껍게 좀 밀리고 있습니다. 현재 2,888포인트로 나타나고 있고요. 다행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수급이 외국인들이 지금 매도를 돌아선 거는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전혀 포지셔닝을 하고 있지 않고요. 기관 쪽에서 금융투자 쪽이 많이 좀 팔고 있기 때문에 전체 시장을 좀 짓누르고 있다 정도로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 계속해서 강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오히려 시장이 좀 수직 상승과 비슷하게 좀 개별 종목과 비슷하게 지수 자체가 각도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라는 코멘트를 많이 드렸었는데요. 뭐 이게 지금 현재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전체적으로 시장은 좀 조정을 받아줘야 될 타이밍일 때 지정학적 리스크가 겹쳐서 전체적인 재료까지 좀 붙어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현재 코스피 기준에서는요, 아직까지도 5일선을 침범하진 않고 있고요. 오늘은 약간은 시장 초반보다는 밀려서 전체적인 종목이 떨어져서 아쉽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간 저희 6월 2일부터 계속해서 양봉을 보여주면서 7일간의 상승세를 보여주다가 오늘 하락하는 거에 좀 실망 매물이 좀 나올 수도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어저께부터 좀 코멘트를 드렸습니다만은 시장은 좀 급진적으로 올라간 경향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익 실현을 진행을 하고 주말 리스크를 좀 대비해 보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인다라는 선택을 하시는 게 더 나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중동 리스크가 어떻게 추가적으로 진행되는지 우리는 절대 알 수가 없고요. 만약에 중동 리스크라는 게 주말에 좀 더 격화가 되면은 시장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조금 더 압박이 나와서 밑으로 하락 가격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반대로 주말에 중동 리스크가 뭐 화해 모드로 진행이 되면서 월요일 날 급반등이 일어날 수 있는데, 두 가지의 확률은 어느 확률이 더 높다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식시장은 언제나 현실이고요. 언제나 프로들의 세계이기 때문에 수익이 난 부분은 분명히 익절을 하는 게 옳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 중동 리스크를 차치하더라도 어쨌든 6월 2일부터 가파르게 시장이 올라온 경향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의 하방 리스크를 좀 염두에 둔 현금 보유액을 좀 늘려놓는 게 저는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거기다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끝나고 7월 달에는 어떤 게 있냐?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유예 기간이 이제 시한이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보통은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움직임을 보면요,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을 좀 올려놓고 나서 정고점 가까이 왔을 때 조금 강한 코멘트를 하거든요. 어저께도 예를 들면은 관세에 대한 얘기가 한동안 안 나오다가 S&P 500과 나스닥이 정고점을 올라가다 보니까 자동차 관세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나라 간의 상호 관세에 대한 협의가 빨리 이뤄졌으면 좋겠다라는 코멘트가 계속해서 나오는 걸 보면 전체적으로 시장은 약간은 좀 쉬어갈 수는 있다. 그게 기간을 정확하게 맞춰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기간 조정 아니면 가격 조정의 시그널로 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의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요, 원달러 환율부터 갑자기 튀기 시작합니다. 1366원까지 오늘 0.72% 올라가면서 전체적인 시장에 좀 부담은 가긴 가는데요. 그래도 일단은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크면 어떡하나라고 좀 걱정을 했었는데, 코스닥에서는 좀 큽니다만은 결국에는 지금 옵션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깊게는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다. 시장은 계속해서 상승 추세지만 어쨌든 현재는 리스크가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현금 비중을 많게는 30%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수익 난
필요한 종목은 최대한 현금 비중을 늘리셔가지고요. 적게는 20%까지 현금 비중을 늘려놓은 다음에 다음 주 시장을 대응하시는 걸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네, 시장은 여기까지 읽어드리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잠시 안내사항 보시고 오겠습니다. 네, 저희 안내사항 잘 보고 오셨습니까? 저희가 유튜브와 전화상담 둘 다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시장은 좀 중요합니다. 제가 매주 금요일 날 나와서 똑같이 말씀드리는 게 있죠. 금요일 날에는 주말 리스크를 대응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포트를 변경해 놓고 다음 주 월요일 시장을 준비하는 게 낫다. 종목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거를 월요일 날 올라오겠지, 다음 주에 올라오겠지 라고 하는 거는 그 종목에 대해서 그냥 내가 무관심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금요일 날의 포트 조정을 어떻게 해야지 다음 주 시장을 조금 더 쾌청하게 맞이할 수 있을지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요. 지금 밑에 안내 나가고 있죠. 저희 전화번호 02-3153-2641로 지금 전화 열려 있으니까 많은 분들 전화 접속해 주시면 되고요. 유튜브 상담은 저희 실시간 채팅창에 가지고 계신 종목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틈틈이 유튜브 상담까지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전화 상담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롯데지주요. 롯데 지주시고요. 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27,500원에 30%. 27,500원에 30%. 요거 사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사진 지 한 1년 됐어요. 이거 오래되셨구나, 사신 지. 이제 조금 수익이 나셨네요. 그래도 많이 기다리셨는데. 네. 그래서 지금 팔아야 되는가, 어떻게 되는가. 일단은, 지금 좀 오래 기다리셔가지고 이게 만약에 팔면은 더 올라갈지 아니면은 지금이라도 파는 게 나을지 이런 게 되게 고민이신 거잖아요. 네, 엄청 고민이 많아요. 맞죠. 엄청 고민이 많으실 딱 타이밍일 것 같은데 저는 항상 이렇게 수익이 난 종목을 보면요. 일단은 먼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비중이 30%시잖아요. 시청자님. 네, 네. 비중을 어느 정도 좀 줄여놓는 게 저는 괜찮다라고 보여져요. 네. 그래서 지금은 뭐 예전에 수익으로 보면 32,000원대까지 간 거를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도 어쨌든 수익 중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롯데 지주사 특히나 지주사 같은 경우는 현재 이재명 대통령 정부 들어오고 나서 자사주 강제 소각이라든지 상법 개정안이 들어오면 지주사들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모멘텀은 맞거든요.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갑자기 중동에서 글로벌 리스크가 들어오고 거기다 트럼프 대통령의 약간 관세 리스크까지 또 시장에 들어오면 어느 정도의 전체적인 지수가 내려가면은 지수를 이기는 종목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은 한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절반하게 다 팔게끔만. 다 파는 거는 또 추가적으로 막 갑자기 올라가면 어떡해요? 제가 왜 그러냐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건 뭐 방법이 없는 거고요. 그래요? 근데 제가 웬만하면 보통은 이제 전량 매도하세요 이런 의견을 잘 드리는데 지주사라는 거를 크게 좋아하진 않지만 지금의 시장의 테마 그리고 시장은 전체적인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한때는 2차 전지 갔다가 뭐 반도체 갔다가 요즘에 조선방산 갔다가 그런 분위기라는 게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주사에 대한 분위기는 아직 끝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글로벌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저는 비중은 한 15%까지 줄여 놓으시고 그 다음에 또 추가적인 상승을 즐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어쨌든 좀 오래 기다리셨으니까 비중 30% 지금 애매한 가격에 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은 한 15%까지 줄여서 분할 매도 의견 드려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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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이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SK바이오사이언스요. SK바이오사이언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57,000원에 20%.
57,000원에 20%. 어떻게 궁금하실까요? 네, 지금 추가 매수 하고 싶은데 네. 해도 될지 안 될지 궁금해서요. 추가 매수의 의견이 궁금하시구나. 그렇죠? 네. 평소에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많이 이렇게 좀 성공을 많이 하셨어요? 시청자님? 성공한 것도 있고 아직 못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정답이라는 거는 없는 건데 일단은 추가 매수라는 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나만의 마지막 비장의 무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편안하거든요. 네. 그만큼 예를 들어서 SK바이오사이언스에 내가 추가 매수를 한 순간 나는 더 이상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해서 어떠한 행동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중이 그만큼 늘어나고 내 현금이 그만큼 묶이기 때문에 정말 고민을 좀 더 해야 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아직 SK바이오사이언스의 추가 매수 타이밍은 온 것 같지는 않아요. 조금 더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죄송한데 시청자님 주식 하신 지는 좀 오래 되셨어요? 코로나 때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저점에서 좀 잘 사신 것 같은데 우리가 저점에서 샀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보다 더 밀리니까 좀 헷갈리잖아요. 한번 물타기 했었거든요. 한번 추가 매수 하신 거예요? 네. 그렇구나. 그러면은 더 신중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추가 매수 타이밍이 아니라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게 뭐냐면 요렇게 지금 혹시 화면 보고 계신가요? 네. 네. 요게 요렇게 저점이었는데 요거를 깨고 얘가 이런 식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러다가 요즘에 요 사이에 이런 식으로 올라오니까 이제 조금 추가 매수를 해야 되나? 35,000원짜리가 저점일까? 라고 생각이 드실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아직까지도 얘는 장기 이평선을 뚫어내지 못한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현재 44,000원에서 4만원짜리 이런 식으로 밑에서 바닥을 한 번 더 다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추가 매수 자리는 아니고요. 얘는 네. 어떻게 상담을 받아보셔야 되냐면 얘가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4만 원대에 내려갔다가요. 그 자리에서 다시 45,000원 올라왔을 때 다시 한번 상담을 주셔야 돼요. 네. 그러면은 그때 정도 되면은 추가 매수 타이밍이 나올 것 같아요. 아시겠죠? 혹시나 바로 올라가면은 네. 네. 그럴 수가 있을까요? 바로 올라가면요? 네.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여기서 추가로 올라가면? 네. 그렇게 되면은 57,000원은 금방 올라가요, 이 종목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럴 만한 확률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해서 뭔가 정말 특별한 뉴스가 터질지 안 터질지는 시청자님도 저도 모르잖아요. 이 회사 내부 사람이 아닌 이상. 네. 근데 전체적인 현재 수급 상태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여태 한 3, 4년간 보여줬던 퍼포먼스를 보면 그렇게 뭔가 특별한 뉴스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급등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 바닥을 한 번 정도 더 다져줄 만한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 보이는 종목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 번 정도 내려가서 45,000원짜리 다시 올라올 때 다시 한번 상담 주세요. 아시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멘토입니다. 네. 네. 제가 JLK를 산 지가 조금 됐는데 네. 가격이 자꾸만 내려가는데 네.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혹시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가 7,800원에 20%예요. 7,800원에 20%. 네. 이 종목 뭐 하는 회사인지 아세요? 네, 대충은 아는데. 네네네. 대충만 아셔도 돼요. 뭐 이렇게 상세하게 아실 그럴 건 없는데 일단은 이 회사 자체가 여기 보시면요. 의료 네. 인공지능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의료 AI 쪽이라고 보시면 되죠. 네. 근데 이 회사가 하는 게 뭐냐면 뇌졸중 사진을 찍은 다음에 그거를 원래 의사분들이 이렇게 그 사진을 본 다음에 이분은 뇌졸중 위험이 있네요. 이분은 뇌에 대해서 건강하네요. 이거를 판단하는 거를 도와주는 AI 솔루션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제가 말하는 걸 딱 들었을 때는 이 JLK의 기술력이 좋은 것 같으세요? 나쁜 것 같으세요? 좋다고 그래서 제가 했거든요. 네, 맞아요. 기술력은 좋아요. 근데 왜 주가는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갈까요?
그러게요. 이걸 재매수를 좀 할까요? 그게 좀 궁금하네요. 저는 아직은 추가 매수 타이밍은 온 것 같진 않고, 네.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건 좀 정확하게 들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주가가 내려갈 때 이제 개인 투자자님들이 항상 불안해하세요. 왜냐하면 주가가 왜 내려가는지 이유를 모르니까 불안하신 거거든요. 그럼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JLK가 주로 하는 게 의료 AI 쪽의 영상 분석 쪽인데 현재 우리가 작년을 되돌아보면요. 의사 선생님들의 파업이 있었죠. 네. 그래서 사실은 JLK가 이제부터 매출을 일으킬 수 있었는데 이 의료 AI를 의사 선생님들한테 학습을 시켜야 됐었는데 그 학습을 시키는 기간에 의료 파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교육을 못 시켜드리고 이제서야 시작을 하기 때문에 JLK가 아직까지 실적이 나오지 않아서 주가가 밑으로 흘러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혹시 화면 보고 계세요? 네. 지금 평단가가 7,800원이시잖아요. 네. 제가 이걸 주봉으로 켰는데 지금 빨간색 선으로 쫙 거는 걸 보면은 7,800원이 고가인 것 같으세요? 저가인 것 같으세요? 그렇게 고가는 아닌 것 같네요. 네, 바닥에서 잘 사신 거예요. 아, 예. 근데 우리 예상대로 주가가 흘러내리고 위쪽으로 올라가지 않아서 조금 불안하고 이유도 정확하게 모르고 이러니까는 아마도 이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나? 아, 내가 한 20-30% 지금 마이너스인데 추가 매수 해야 되나? 라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도 아직 죄송한 말씀이지만 떨어지고 있는 와중인 종목은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추가 매수하면 안 되고요. 얘가 지금 이 바닥자리인 5,800원에서 5,700원짜리를 지켜주지 못하면 밑으로 조금 더 흘러내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분명히 JLK에 대한 기술력도 높이 수준이 상상이 돼 있고 거기다가 의료 파업했었던 의사 선생님 들어오셔서 JLK에 대한 의료 영상 서비스를 병원에서 이용을 해준다면 얘는 주가가 나중에는 추가적으로 수직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요. 제가 왜 JLK에 대해서 기술력이 계속해서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JLK가 하고 있는 의료 AI 영상 서비스가 일본 쪽에서도 특허가 굉장히 다소 보유가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은 아직은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조금 더 기다려 보실까요? 아, 네. 한 달 정도면 되나요? 시간까지는 제가 맞춰드릴 수는 없어서 참 죄송한데 이 종목은 예. 만약에 이 자리를 밀려서 내려와서 5,000원 초반까지 내려가면 다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추가 매수를 가능한 종목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주가가 떨어지는 와중이라서 제가 지금 추가 매수 의견을 못 드리는 거예요. 예. 근데 종목은 괜찮으니까 이 종목 비중 20%가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는 있는데 그냥 일단은 홀딩하고 기다려 보세요. 이 종목은 나중에 조금 크게 효도할 수는 있는 종목이에요. 아, 그러면은 네. 연말 정도까지 기다려야 되겠어요? 네, 그렇게 조금은 길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은 퍼포먼스가 안 나와요. 예.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임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FNF고요. 야, FNF. 네. 네. 지금 71,410원에 비중은 12% 정도 됐어요. 요거 사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그때 한번 급등하는 날 그때 샀던 것 같은데. 뭐 그러면 단기적으로 보고 들어가신 거예요? 아니요, 저는 이거 장기로 예. 10만 원 정도 선까지 갖고 간다고 생각하고 샀는데 네. 지금 그 경제 지표 쪽 이게 그 중국이랑 좀 연관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중국 지표가 안 좋다고 해서 네. 그러면 눌렸을 때 더 사야 될지 아니면 그냥 익절을 하고 네. 다른 종목으로 옮길까 그게 고민이 됐어요. 일단은 제가 좀 많은 게 궁금하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종목 선정은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방금 얘기하신 FNF가 실적이 나오려면은 중국 쪽에 대한 이슈가 좀 붙어야 되고 FNF가 주로 하고 있는 브랜드가 뭐 MLB라든지 디스커버리 뭐 이쪽인데 중국의 현지 매장들을 많이 세우면서 중국 현지화를 많이 시켜놓긴 했거든요. 근데 방금 얘기하셨다시피 중국 쪽에 대해서 계속 디플레이션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중국 내수 소비가 줄어들다 보니까 FNF가 조금 가려다가 멈추고 막 이런 사실은 맞는데
현재 중국이 내수 시장이 계속해서 축소되는 이유가 미국과의 무역 관계가 계속해서 격화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있는 건데요. 저는 이 종목은 조금 기다리시면은 분명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주매를 하는 게 좋겠네요. 눌림목에서. 뭐 근데 지금은 어쨌든 수익 중이시잖아요, 시청자님. 네네. 네, 수익 중인 상태에서는 저는 지금 비중을 더 늘려서 가는 거는 그렇게 좋아 보이는 선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모든 주식에 대해서 기법이라든지 모든 주식의 뭐 매매 방법 이런 것들은 정말 전문가님들마다 다 다른데 저는 웬만해서는 추가 매수는 내가 손해 볼 때 진행을 하지 수익 본 상태에서 불타기라고 하죠. 불타기는 그렇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은 들진 않고요. 왜 그러냐면 FNF라는 종목보다도 다른 종목들도 많이 좋은 종목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현금이 어느 정도 있으시다면 FNF는 의류 쪽이니까 의류 소비 쪽 말고 다른 쪽으로 또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굳이 이 종목은 제가 지금 수익 중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수익 쪽으로 본다면은 어쨌든 지금 우상향 중이기 때문에 저는 위쪽 상승을 좀 본다면 뭐 아까 10만 원이라고 얘기하셨나요? 목표 주가가? 네, 11만 원. 네, 10만 원 넘어가서 한 11만 원 정도면. 아, 근데 제가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한 9만 원 정도까지는 매물대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9만 원 정도 올라가면은 그 자리에서는 한 분할 매도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자리에서 뭐 추가 매수해서 비중을 늘린다라는 거는 어쨌든 평단가를 높이는 거니까 무조건 이 종목이 올라갈 거야라는 확신이 100% 들지 않는 이상 저는 이 종목에 대한 비중은 더 늘리지 마시고 일단은 9만 원 선까지 지켜보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좀 드려볼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멘토입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삼성 SDS 16만 6천 원에 지금 물타기 해석에서 30%. 아, 그러세요? 이거 언제 물타기 하셨어요? 지금 요 근래 좀 했고 네. 했어요. 자, 사실 이거 4년 6개월 됐거든요. 아, 이거 그러면은 평단가가 되게 높으셨겠네요? 예, 21만 원에서 지금 계속 내려왔어요. 아, 그러셨구나. 저는 이거 요즘에 추가 매수 안 하셨으면 지금 추가 매수 하세요라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요즘에 또 하셨네요. 아니, 좀 했는데 지금 사실 10% 정도는 더 할 수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네. 이거 해수 시에 네? 했을 때 네네네. 언제쯤 하는 게 좋은가 하고 네. 또 그리고 지금 상속세 때문에 블럭들 하는 걸 제가 몇 번 받고 나니까 네. 소매하고 난 다음에 또 이게 또 블럭들 이슈 있으니까 또 내려가면은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게 제일 궁금해가 지금부터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추가 매수는 언제 하셨어요? 라고 물어본 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거든요. 한 13만 원 정도에서 좀 했었어요. 그쵸. 그러면은 최근에 하신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가가 밑으로 여 자리에서 또 더 추가 매수를 해서 주가가 밑으로 떨어지면 대응이 안 되잖아요. 예. 그렇다라는 건 지금 비중 30%가 어느 정도 시청자님한테는 좀 꽉 찬 거예요. 그렇죠? 예. 조금 그런데도 네. 지금 요거는 수익량 지수가 그걸로 네. 지금 대체할 수 있는 게 있어서 네. 그래가지고 한 10% 더 할 수 있을까 하면은 한 15만 5천 원으로 단가 내려올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저는 이 근데, 종목은 어. 조금 더 추가 매수는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럼 어디쯤 할까요? 저는 얘가 지금 되게 추세가 좋게 탔거든요. 예. 네, 추세가 좋고 수급이라고 하죠. 그 손바뀜 수급이 개인에서 기관과 외국인으로 좀 넘어가고 있는 수급 동향이 보여요. 예. 거기다가 이제 삼성 SDS가 주로 하는 게 데이터 센터예요. 예. 근데 현재 현 정부 여당이 들어와서 가장 추진하고 있는 법안 중에 하나가 AI 400조 투자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데이터 센터를 앞으로 더 많이 지으라고 정부에서 밀어붙일까요? 아니면은 데이터 센터 말고 다른 데에 돈 쓸까라고 할까요? 뭐 데이터 센터 쪽으로 들어가죠. 네, 그렇게 되면은 가장 대장주로 보이는 게 저는 삼성 SDS로 보이고, 물론 우리가 이렇게 일봉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진짜 요즘에 많이 올라왔다라고 보이지만 주봉이거든요, 현재 이게.
예,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면 더 정확합니다. 월봉으로 보면요. 얘는 일단 주가의 변동성이 많이 있는 종목은 아니에요. 근데 예. 현재 바닥 자리에서 조금 올라오긴 했는데 아직도 저점이라고 판단이 돼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오니까 네. 블록들 이슈 때문에 또 내려오더라고요. 맞아요. 그 블록딜 이슈가 뭐냐면 그 예전에 이건희 회장님 상속세 문제 때문에 SDS 지분을 팔아가지고 상속세를 납부한 건데요. 그 예. 상속세 리스크가 거의 끝났어요. 내년까지 다 아직 더 남았는 게 몇 조다 되던데.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주가에 반영이 다 돼 있다라는 거예요. 아, 예, 거기다가 삼성은 지금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삼성 SDS를 합해가지고 현재 지배구조 개편을 한다는 얘기가 많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삼성 SDS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예, 지금 혹시 화면 보고 계세요? 예. 예,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 중에 삼성 SDS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삼성전자고 그다음 삼성물산, 그다음에 이재용 회장님이에요. 예. 근데 삼성물산은 이재용 회장님이 또 많이 갖고 계시죠. 결국에는 예. 삼성 SDS는 이재용 회장님의 지분이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배구조 개편이 되면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쪼개거나 아니면 한 군데로 합쳐야 되는데 그때마다 삼성 SDS는 분명히 필수 불가결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삼성 SDS의 주가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져요. 보여져요? 네. 떨어지는 게 아니고? 네, 그래서 저는 뭐 지금도 고민이 많이 되시겠지만 다시 13만 원 초반선 있잖아요. 네. 그 자리까지 내려오면 얘는 추가 매수 10% 더 하셔도 돼요. 그래서 비중 40%까지 늘려나가도 돼요. 이 종목은. 그러니까 언제쯤 매도할 수 있을까요? 아, 매도요? 매도는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안 될까요? 왜냐면 그럴까요? 이 종목, 이렇게 큰 종목들은, 큼직큼직한 종목들은 AI 데이터 센터 바람 불고 막 이러면 주가가 막 기하급수적으로 또 올라갈 수 있고요. 그때의 뉴스에 따라서, 그때의 수급에 따라서 이 주가가 많이 변동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정확하게 예측드리기가 죄송하지만 좀 어려워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편이니까 저는 솔직히 한 13만 지금 자리에서도 솔직히 전 추가 매수도 좀 가능하다라고 보여져요. 오늘 좀 내려와서 어떡할까 생각 중이어서. 네, 저는 추가 매수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종목은. 50% 정도까지 해도 괜찮겠어요? 아, 저는 40%만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40%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요. 강연의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네, 저희 강연의 안내 잘 보고 오셨습니까? 뭐 시장이 날마다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요. 뭐 오늘은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조정을 받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분명히 조정이 조금은 왔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요. 건강한 조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주 지금은 전체적인 대세 상승장이라고 하죠. 이 테마도 갔다가 저 테마도 갔다가 안 가는 테마 없이 매일같이 순환매가 좀 빠른 시장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오프라인 강연회에서 여러분들의 포트라든지 앞으로의 시장 대응 방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팁들 많이 드리고 있고 지금 시장은 좀 약간 민첩하고 재빠르게 행동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의 수익률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의 수익률보다도 더 많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지금 시장에는 조금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여러분들께 훨씬 더 좋아 보인다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연의 안내는 여기까지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이어서 저희 전화상담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 아무래 퍼시피요. 아메레 퍼시픽이요? 네네. 13만 8천 원에 10%요. 13만 8천 원이요? 네네네. 어떻게 좀 남았었는데, 전번 주에 사가지고 좀 남아가지고 안 팔았는데 다시 팍 떨어지네요. 아, 저번 주에 사셨어요? 네네. 아, 이게 딱 여기 딱 올라가겠다 싶어가지고 사셨나 보네요. 네. 아, 근데 어떤 왜 경우? 이렇게 많이 떨어지나요? 아, 떨어지는 거요? 네. 떨어지는
네. 것보다 더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점에서 잘 사시는 거는 같은데 이제 사고 나서 좀 수익 났다가 떨어지니까 또 고민이 많이 되시죠. 네네. 맞아요. 더 추가 매수 해도 되는 건지 하면은 언제쯤 해야 되는 건지. 저는 아직은 추가 매수는 좀 기다리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네. 주식 하신 지 좀 오래 되셨죠? 아니요, 별로 많이 안 됐어요. 많이 안 되셨어요? 네네. 근데 그래도 이렇게 비중 10%씩 나눠서 사시는 거는 되게 좋아 보이는데요. 아, 네. 원래 제가 손이 좀 작아서요. 조금씩 사요. 아, 그러셨구나. 네네. 그런 분들이 가장 이제 조금 피해야 되는 거는, 네. 한 5% 떨어졌잖아요, 지금. 네네. 매수하신 가격에서. 네. 그러면 지금부터 막 추가 매수를 고민하시게 돼요. 그쵸? 네, 맞아요. 예. 근데 지금은 추가 매수할 타이밍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지금 혹시 화면 보고 계세요? 네네. 예. 요게, 월봉이라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대형주의 현재 주가가 비싼지 싼지 이렇게 판단을 할 때는 보통은 월봉을 보고 판단하는 게 거의 맞거든요. 네. 그럼 제가 지금 빨간색 선을 쫙 거놨는데 네. 현재 시청자님이 사신 단가에 제가 쫙 거놨거든요. 네네네. 아모레퍼시픽의 월봉을 보면 지금 시청자님이 사신 가격이 비싸 보이세요? 아니면 싸 보이세요? 아주 싸지도 않고 비싸지도 않고 그러네요. 아, 그래요? 그러면 요렇게 한번 봐볼까요? 요렇게 보면요. 예, 좀 싼 것 같으네요. 맞죠? 그러니까 저점에 샀는데 우리가 한 이틀, 3일 정도 주가가 빠지니까 내 계좌가 점점 마이너스 폭이 늘어나니까 조금 불안해 하시는 거예요. 맞죠? 그렇죠. 맞아요. 네, 맞아요. 보통 다 그러세요. 근데 네. 이런 종목은 추가 매수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크게 아니다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늘 말씀드렸다시피 추가 매수라는 거는 마지막 비장의 무기로 써야 되는데 굳이 내가 이 아모레퍼시픽을 저가에 잘 샀고 거기다가 전체적으로 시장이 밀리니까 오늘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는데 굳이 이 종목을 내가 비장의 카드를 마이너스 5%에는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 네. 네, 아시겠죠? 네네.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은요, 저는 화장품 테마에서는 좀 강한 상승세를 보여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마 시청자님이 뉴스에 많이 접해 보셨지만 네. 현재 우리나라의 화장품이 해외에 수출 되게 잘하죠. 네. 예, 특히나 원래는 중국 시장에만 수출을 많이 했었었는데 지금은 네, 맞아요. 일본 시장, 미국 시장에도 네. 수출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아모레퍼시픽의 미국 쪽에 자회사가 있어요. 코스알엑스라고. 네. 네, 그 회사가 미국에도 잘 팔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수가 좀 밀려가지고 얘가 주가가 좀 미끄러질 수는 있어요. 미끄러지면은 한 12만 1,000원 선까지는 밀릴 수는 있는데 그렇더라도 그 자리에서 추가 매수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 네, 왜냐하면 다시 올라올 수 있으니까. 예. 근데 이렇게 생각 드시죠? 아니 12만 1,000원 내려와가지고 다시 올라갈 수 있으면 12만 1,000원에 추가 매수하면 되잖아요.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자리에서 또 밑으로 내려올 수가 있잖아요. 아, 모든 게 100%제 말대로 되진 않으니까. 그럼 내려갈 확률이 더 많다는 거죠? 지금의 주가의 위치, 그러니까 이 차트는 심리학이라고 하는데 이 차트의 전체적인 지금 흐름을 보면요. 12만 1,000원대까지는 내려갈 가능성은 좀 높아 보이기 때문에 제가 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12만 1,000원까지 내려가더라도 절대 겁먹을 종목과 겁먹을 가격에 사신 게 아니다라고 표현을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시겠죠? 그 네. 자리 깨고 내려오면 그때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아,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인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코롱 10%요. 코롱이요. 네, 35,000원에. 아, 35,000원. 네. 이거 최근에 사셨어요? 네. 아이고. 방송에서 좋다 그래가지고 네. 뭐 5만 원까지 간다 해서 샀더니만은 막 그 자리에서 있다가 팍 떨어지네요. 아이고, 이거 분위기 좋았는데, 그쵸? 네. 보통 이렇게 좀 따라가는 매매를 하면은 네. 빠르게 팔고 나와야 돼요. 아, 그래요? 예, 보통은 뭐 이렇게 TV에서 이렇게 말한 게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네. 보통은 이렇게 조금 빠르게 올라가고 예를 들어서 TV에서 나오는 종목들은 어떻게 보면은 전 국민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 종목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주가의 움직임이 굉장히 빨라서 조금은 민첩하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네. 일단은 이 종목이 한번 밀리면은 좀 많이 밀릴 수 있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가에 따라간 종목은 항상 뭐를 같이 가져가셔야 되냐면 손절이라고 아시죠?
예. 손절을 같이 겸용을 하셔야 돼요, 시청자님. 그래서 아직은 손절 라인까지는 온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예, 보시면 얘는 32,000원 라인 깨지면은 좀 손절하고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지주사라고 괜찮다는. 예, 지주사라서 괜찮은데 네. 보시면 지금 주가의 위치가 어때요? 시청자님 사신 위치가 제가 거는 선이거든요. 꼭대기네. 완전 꼭대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지주사라 그래도 예를 들어서 그 종목을 지칭하는 건 아닙니다만 CJ가 됐던 SK가 됐던 LS가 됐던 얘네들은 아직 고점 그러니까 신고가 영역으로 올라가진 않았어요. 네. 근데 지주사 중에서도 코롱이 가장 먼저 각광을 받은 건 결국에는 자사주 매입 비중이라든지 이런 쪽에 많기 때문에 먼저 각광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신고가 영역에서 매수하신 거는 저는 맞다라고 보는데 신고가 영역에서 사실 거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손절 라인은 무조건 칼같이 지켜야 된다. 그 손절 라인은 제가 봤을 땐 32,000원 정도 라인으로 보이고요. 32,000원 라인을 맞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수 있는 종목은 맞아요. 예, 그러면 32,000원 오지 않고 만약에 월요일 날 상승이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도해요? 매도해야 돼요. 아, 얼마큼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35,000원 이상 오면은 매도하세요, 시청자님. 아유, 건전히 팔아야 돼. 예, 왜 그러냐면 35,000원 이상 4만 원, 45,000원까지 갈 수는 있거든요, 종목이. 네. 근데 저는 상담 방송을 오래 하면서 제가 느낀 건데 시청자님들에게 맞는 상담 방송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가 매수 매도에 좀 적합하지 않으셔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욕심을 절대 부리지 마시고요. 35,000원 내 매수가 근처 오면은 그냥 매도하고 나온 다음에 난 다음부터는 조금 더 역량을 쌓고 고가 매수를 해야지라고 하고 나오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럼 이거 이제 한 3만 원대 오면은 다시 매수해도 되나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그냥 조금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저점에 있는 종목으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시청자님. 예. 예. 그래서 꼭 손절가 32,000원 꼭 적어 놓으시고요. 네, 주가가 네. 쭉 반등을 해주면 35,000원 이상 자리에서 약수익권에서 꼭 정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멘토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SK텔레콤 51,500원에 5%입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수익 중이신데 왜 추가 매수 고민하세요? 예, 그렇게는 하죠. 그쵸? 비중, 내가, 밑에서 비중 한 20% 더 실을 걸 이렇게 좀 고민이 되시는 거죠. 네. 예. 사실은 주식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이런 게. 그러니까 주가가 아까 전통화처럼 주가가 떨어져도 고민이고요. 그러면 주가가 내가 수익이 나면 고민이 없을 것 같냐? 오히려 수익이 나면은 주가가 더 고민이 돼요. 그쵸? 맞습니다. 예. 근데 SK텔레콤이 왜 이렇게 요 사이에 이런 식으로 떨어졌다가 반등하는지는 아시죠? 다 아시는 부분이죠, 이거는. 네. 예, 유심 해킹 사건 때문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도 SK텔레콤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네, 그렇습니까? 예, 왜냐면은 SK 계열사 중에서 어쨌든 SK텔레콤이라는 이 휴대폰 기지국을 활용하는 국민이 1,000만 가까이 되는데 1,000만이 넘는데 그런 회사에서 점유율을 그렇게 많이 가져가고 있는 회사에서 일단은 해킹 사건을 일으켰다라는 게 정말 저는 의구심이 많이 증폭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약간 후속 조치도 좀 미비하긴 하거든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저점에서는 딱 내려왔을 때 종목은 다시 올라오니까 잘 샀다라고 표현을 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근데 그 반면에 수익이 이 정도 났으면 그냥 수익 실현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네. 네, 되게 저점에서 잘 사셨고 단기적으로도 수익이 좀 많이 나셨어요. 비중이 좀 작은 건 아쉽기는 합니다만. 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이 종목에 대해서 뭐 현재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수급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라는 건 결국에는 이 종목을 주도적으로 끌고 갈 만한 주도 그런 계좌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이 51,000원에서 54,000원까지 반등을 했다라는 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기술적 반등, 그거 아니면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에 대해서 약간은 잠잠해졌구나라는 시장의 반응으로 보일 뿐, 추가적으로 상승해가지고 예전처럼 뭐 6만 원 올라가고 이렇게까지는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이 기술적 반등 자리에서는 오히려 매도하셔서 수익을 실현하시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여요. 그래서 저는 전량 매도 의견 드려볼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멘토입니다. 예, 고생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파마 리서치. 파마 리서치. 네. 예. 52만 원에 그냥 70%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네. 어제 샀거든요. 네.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 이거 좀 뭐 이제 저거 뉴스가 이거, 이제 보니까 뭐, 인적, 그냥 분할인가 뭐,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네, 인적 분할 때문에 그러네요. 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이고, 좀 그러네요. 오늘 거래도 좀 많이 터지면서 이게 지금 제가 좀 상세히 봐드릴게요. 조금, 뭐, 수급은 아직 뭐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은데, 야, 이거 비중을 한 번에 너무 많이 실으셨는데요, 시청자님? 예. 아이고, 이거 더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또 들어가셨구나, 그쵸? 예, 그렇죠. 뭐. 사실은 뭐 인적 분할이라는 게 참 그렇긴 한데,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시장에서 파마 리서치를 바라보는 거는 그냥 기존의 파마 리서치로 가면은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알맹이 같은 회사들을 약간 분할하기 시작하면 기존의 지주사 역할을 해야 되는 파마 리서치에 좀 힘이 빠질 수 있다라고 판단하면서 시장에서 좀 빼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종목 조금은 좀 기다려 볼까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지금 탈출할 만한 그런 행동으로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예. 근데 이게 위쪽 52만 원짜리에서 비중을 너무 많이 실으셨기 때문에 사실은 종목이 밑으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게 참 잠도 안 오고 고민도 많이 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 종목은 반등이 나오면 저는 50만 원 이상짜리에서부터 비중을 줄여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예. 예, 비중을 줄여야 되는 게 첫 번째 임무예요. 예, 그런데 뭐 이제 네. 이제 매출 요런 거는 괜찮은데 이제 요 이슈 때문에 떨어진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인적 분할 이슈라는 게 그렇게 나쁜 이슈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물적 분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주가에 상당히 악재인데, 요즘에는 분할이라는 이슈 자체가 붙으면은 그냥 주가가 밑으로 꼬꾸라지기 때문에 얘도 같이 떨어지는 거고, 결국에는 주가가 이렇게 우상향으로 위쪽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조금은 악재스러운 이슈가 나오면은 주가가 곤두박질 치는 건데요. 저는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얘가 주가가 반등을 하냐 수익을 주냐 이거는 다 2순위로 밀어놓은 다음에 가장 1순위는 뭐냐, 일단은 비중을 30%까지 줄이셔야 되는 게 맞아요. 예. 아시겠죠? 예. 얘가 지금 주가가 오전에 밀렸다가 조금 다시 반등했다 다시 밀리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라는 건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중동 리스크 때문에 좀 같이 밀렸다가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예. 그래서 50만 원 이상 자리에서 비중을 일단은 계속해서 줄이셔야 돼요. 예. 근데 뭐 이제 공지사항 보니까 이제 20일 날 뭐 이제 이제 매각 소각한다는데 그 자사주 소각이요? 예. 자사주 소각 이슈는 되게 좋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 또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 인적 분할 얘기인 거죠. 지금은 시장 전체 여태까지 시장 분위기가 좋았다가 오늘은 다 밀리는 분위기에서 호재보다는 악재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시장 분위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좀 이제 호전될 수도 있겠네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52만 원은 제가 봤을 때 너무 높아요. 예. 그래서 비중을 일단은 50만 원 이상 가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비중을 줄여놓고 다시 상담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죠? 다음부터는 근데 시청자님 절대로 고점에서 사시는 건 괜찮은데 고점에서 비중을 이렇게 70% 실으시면은 정말 어떻게 전략을 짜드릴 수가 없어요.
예. 아시겠죠? 고점에서는 꼭 비중을 분할 매수로 꼭 접근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이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네. 궁금하실까요? 네, 파트론이고요. 파트론, 네. 네, 8,900원에 그 3%입니다. 8,900원에 3%. 네, 아, 이 종목 뭐 때문에 사셨었어요, 예전에? 이게 오래됐습니다. 그때는 네, 뭐 카메라 모듈로 해서 맞아요. 예, 잘 가서 했는데 뭐 그 비중도 좋고 해서 그래 놔뒀는데 계속 내려가고 오늘은 완전히 신절까지까지 내려가네. 아, 그러네요. 이게 뭐 네, 오늘 네. 특별한 지금 이슈가 지금 보이지는 않거든요. 딱히 특별한 건 보이진 않는데, 아마도 반대 매매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신용 매매가 들어왔던 게 어느 정도 신용을 털어가면서 좀 반대 매매 나오는 것 같은데, 오늘 얘가 3.5% 빠지는 건 신용보다도 일단은 지금 전체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3% 빠지고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같이 좀 빠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종목이 일단 주가가 너무 높고 얘는 추가 매수 안 하면 나오기가 힘들거든요, 시청자님. 네네. 근데 아직은 추가 매수 할 타이밍은 아니에요. 주가는 조금 더 빠질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지금 혹시 화면 보고 계세요? 예, 예. 네, 보시면 제가 일찍 네. 이렇게 거드릴게요. 이렇게 보면은 아직 떨어지고 있는 와중인 것 같으세요? 아니면 바닥을 잡은 느낌이 나세요? 네, 지금 계속 지금 뭐 아래로 네, 지금 예, 계속해서 밀리고 있죠. 네네. 그런데도 제가 파트론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시청자님한테 약간은 긍정적인 시그널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일단 조금 고점은 맞는데 추가 매수를 여태까지 하지 않고 버티신 점은 상당히 잘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거기다가 계속해서 주가가 떨어지는 와중에 참고 참아왔던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일단은 파트론이라는 종목 자체가 좀 버텨볼만 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매출이 어떤가요? 나쁘지 않죠. 예, 그래서 예. 제가 그냥 손절 안 하고 계속 있었습니다. 맞아요. 거기다가 비중도 작기 때문에 얘는 예. 추가 매수하면은 나중에 좀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에요. 네. 근데 추가 매수 타점을 제가 지금 잡아드리면 참 속 시원하고 좋을 것 같잖아요. 예, 예. 근데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떨어지는 와중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 타점을 정확하게 잡아드리긴 되게 어렵고요. 예, 예. 얘가 만약에 6,000원 라인에서 주가를 좀 잡아준다면 네. 그렇다면은 다시 한번 전화를 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기업 자체의 실적도 괜찮고 제가 봤을 때는 이 모듈 센서 쪽, 그러니까 자율주행 쪽의 센서 쪽, 카메라 모듈 쪽에 좀 모멘텀이 붙는다면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는 있는데 현재 시장에서는 관심도 많이 없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자체적으로 주가 자체가 밀려 내려가면 조금 더 밀려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6,000원 라인에서 조금 깨진다? 6,000원 초반까지 더 왔다? 라고 하면 다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아시겠죠? 네. 아, 예. 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 통화할 것 같네요. 바로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인멘토입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테크잉이요. 테크윙. 네, 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35,000원에 10%인데요. 왜 이렇게 오늘 빠져서 네, 이거를 가지고 가야 될지 네. 아니면은 나중에 떨어지면 더 사야 될지 그래서요. 네, 둘 다 하시면 돼요. 지금 버티셔도 되고요. 나중에 네. 떨어지면 더 사도 되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아, 되게 좋아요. 종목 괜찮아요, 그래요? 이 종목은. 아, 왜냐하면 HBM 쪽에 후공정 장비 쪽이거든요, 테크윙이. 네. 그러면 지금 HBM이 시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HBM은 이제 끝났어? 이런 분위기일까요? 아직 끝나진 않은 것 같은데요. 네, 계속 커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네. HBM은 현재 SK 하이닉스가 1등인데 마이크론까지 지금 경쟁이 붙었거든요. 아, 그러면은 SK 하이닉스한테는 마이크론이 올라와서 좀 경쟁이 밀릴 수는 있지만 테크인 같이 장비를 파는 회사는 SK 하이닉스한테 팔 수도 있고 마이크론한테 팔 수도 있고 삼성전자한테도 팔 수도 있잖아요. 아, 네.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제가 봤을 때 테크윙의 핸들러 기술이라든지 프로브 기술 뭐 이런 기술은 더욱더 적합할 수 있기 때문에요. 저는 네. 지금 자리에선 추가 매수는 아직 하시면 안 돼요. 저점에서 되게 잘 사셨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우리 예상보다 더 밀리는 26,000원짜리 오면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고요.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홀딩하시고 일단은 기다려보셔라. 그리고 오늘 떨어지는 이유는 전체적인 코스닥 시장이 3%가 밀리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상담까지 다 해드렸고요. 시장은 조금은 밀리고 있습니다. 역시나 글로벌 리스크가 좀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그래도 시장은 상승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가운데 약간은 조정의 시장이다라고 참고를 해주시면서 주책 콜콜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안내사항 강연회까지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강연 안내 잘 보고 오셨죠? 저희가 이번 주에도 토요일 강연회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에 대한 가치와 종목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여러분들 꼭 체크하시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